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넘길 것이냐 하는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자유통일을 이루어 세계 G2 국가로 가는 이 세력이 딱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사기를. 이것은 해방 후로 76년 동안에 북한이 끊임없이 공작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군가? 전교조, 그 다음에 민노총, 좌파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작을 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사기친 겁니다. 그 중에도 근본 4월 10일 총선은 완전히 사기를 쳐서 이제 드디어 9월 10월이 되면 탄핵이 결의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8석만,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 중에 8석만 동의를 해버리면 윤석열은 대통령 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그 헌법재판소에 뭐 사람들이 우리가 더 많다 해도 박근혜식으로 해버리면, 박근혜 때도요 한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우파였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넘어갔잖아요. 왜? 촛불 시위한테 겁먹어서. 판사들이요 힘 없어요.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위가 나와서 죽인다. 헌법재판소 니들이 한국에 살 생각하지 마. 하니까 그 안에는 기독교인도 4명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 그런데도 굴복하잖아요. 전원일치 판결을 해버리잖아요. 상황에 따라 판결한단 말이에요. 판사들이. 그것도 새파란 초임 판사가 아니고 지방법원 판사도 아니고 고등법원도 아니고 대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이 판사들은 그 계통의 최고의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뭐한 짓 하는가? 전원일치 판결을 하잖아요. 그게 정말 국가와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9명 중에 1명 빼고 그 1명도 반대했던 1명도 광주 출신 그거 봐 정기호 목사님 사위요 사위. 기독교인이야. 그 반대했던 1명. 나머지 찬성, 나머지는 다 찬성이에요. 그런데도 전원일치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경험을 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와서 다시 재판을 해서 또 똑같은 짓을 하려고 박근혜가 탄핵될 때와 이번에 윤석열이가 탄핵되면 이걸로 끝입니다. 또 뭐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또 뭐 우리가 가문 운동을 하고 나면 또 뭐 윤석열이 같은 대통령을 또 새로 세울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로 대한민국은 종말입니다. 종말. 그래서 우리 이제 가문 자유우파 국민들은 8월 15일 날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됩니다. 혁명으로. 이제 박근혜를 탄핵해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그렇죠. 한번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동훈 이 특검팀이 이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지. 대통령이고 국가 권력이.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을 탄핵을 해버리면 8석만 동의하면 되거든.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때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당히 한 60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군중들의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겁을 먹고 탄핵에 동의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8명이라는 것은 뭐 사실상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부당중 수십 명이
동조했잖아요. 네. 민주당 그 주장에. 그리고 예. 이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내부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하고 반대하는 세력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고 또 어쨌든 지금 뭐 일시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어쨌든 최상병 특검이라는 여러 가지 지금 내관들이 남아 있는 만큼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한 반윤들이 또 뭉치면 제가 볼 때는 뭐 내일이라도 탄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속 그 지금 저 탄핵 분위기를 만들려고 청문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어제 목사님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좀 됐는데 최재형이 사실은 이제 저도 지금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속을 만한. 뭐 박근혜 때는 예를 들면 박근혜가 뭐 무슨 무속인 구술을 했다는 동,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남자와 뭘 했다는 동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이거 아주 정말 웃기는 인간인데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재형이 북한에서 만난 사람이 맹경일 그 통전부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남 공작을 총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하고 만난 2016년도 1월에 만나고. 여기 사진 있네. 위에 띄워봐요. 최재형 목사. 지금 저 사진 있는데요. 저 가운데 있는 게 최재형 목사고요. 왼쪽에 있는 게 북한의 통일전선부 그 부위원장입니다. 아주 친하네. 예, 지금 저게 2016년도인데요. 다시 말하면 통일전선부 부위원장은 대남 공작의 총 책임자입니다. 아니 저거를 최재형이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는 저게 결정적인 증거 아니에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설주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요. 네. 김여정하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최재형이가요. 그러니까 저 최재형이가 이설주 아니에요. 단순한 그게 아니고 이설주 아니라 이설주는 아니고 아니래? 비싸게 생겼대요. 아 그래요? 비서물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목사님, 이 최재형이가 와서 누구를 만났냐면 1심의 간첩단 잔당들을 만납니다.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지금 최재형이가 그 맹경일의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지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주사파들에게.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995년도에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지금 주사파들을 국회 합법적으로 민노당에 진출시키는 게 결의를 하는데 그게 북한의 지시거든요. 그게 세칭 군자산의 결의인데 군자산이지. 그 결의를 누가 전달하냐면 이 한호석이라는 지금 죽었지만 지금 그 최재형하고 같이 활동하던 사람 민족통신에 한호석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그 공작 부서를 만나고 그 지령을 남한의 주사파에 전달. 그러니까 그와 같은 똑같은 통로로 지금 최재형이 했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건 목사님 지금 최재형이가 한 공작 중에 하나가 이 윤석열이 무속에 매여 있다. 그래서 이 누굽니까 그 무슨 천공. 천공하고 그 공작해가지고 천공 물론 끼어들자 천공하고 공작해서 무슨 뭡니까 그 건진법사 뭐. 예,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무슨 뭡니까 그 이 황제가 갖고 있는 인장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뭔가를 그 뭐 구술을 했다라는 것을 공작을 만들다가 공작을 만들 사람이 지금 고백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술하고 그다음에 천공하고 끌어들이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파하고 가장 그 지금 저항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하고 떼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을 탄핵에 붙이겠다라는 공작을 하다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와 같은 시나리오가 몇 개 더 있을 거다. 이 최재형 목사는요, 김건희하고 통화하고 뭐 만나기 전에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있을 때 강화문 운동으로 내가 좀 나가려고 그럴 때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강훈은 가짜 목사, 정강훈은 뭐 목사 안수 뭐 의심스럽다 뭐 이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나를 비방하는 거 한번 보시라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위에
이 자식 그런 것처럼 정광훈 너 이 자식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 그 가짜 문재인 목사다. 대통령한테 문재인 너 이 자식 그랬잖아요. 정광훈 너 이 자식 정신 차려 마 자식아. 우리, 목사님 최재형 똑바로 목사님. 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릇된 역사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미친놈아. 광장으로 예. 명명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뭡니까? 광주 항쟁, 광주 금남로를 전두환 광장으로 명명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정신 이런 나간 엉터리 놈이야. 역사관을 가지고 나불거리고 있으니까 같은 목회자서 민망하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나도 네가 뭔 목사야, 이 자식아. 정치를 잘 하는 겁니다. 목사 같은 소리하고 앉아서.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문재인이 나라를 김정은한테 갖다 바친다, 뭐 곧 조금 있으면 빨갱이 나라가 된다 등등 이런 거 하는 게 그게 어디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천동을 하는 거죠. 가짜. 사실은 아닌데 알면서도 혹세무민하니까 나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북을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분들, 미국을 고맙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나 일본 신도들은 찬양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측에 계신 통일운동 단체 여러분, 미제 75년, 일제 36년 동안 111년 동안 썩어 빠진 우리들의 정신을 개조하는 게 통일운동이지 북측과 손을 뭘 붙잡고 하는 게 통일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황교안 장군님, 예. 이거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전 참 뭐 욕 잘 안 하지만 이놈은 이거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의 간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쓰레기 같은 놈인데요. 쓰레기죠 저건. 우선 같이 저 얼굴을 아니 뿌옇게 우선 저런 공중 방송에 나와서 뭐 유튜버지만은 뭐 어떤 유튜버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와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예, 어떤 전체적으로 다 인정하는 말들을 해야 되는데, 저 보면 참, 근데 이놈이 감각은 빨라요. 저 좌파 애들이 항상 감각이 빨라. 왜냐하면 감각이 빠른 게 아니라 눈치가 빠르죠. 내 눈치가 빨라. 어디에 붙으면 살겠다. 예? 어디에 붙으면 돈이 되겠다. 이런 거 뭐 눈치 빠른 거죠. 그래서 내가 강원 운동을 할 때에 내가 이 문재인 간첩이다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입에 거품을 무는 거야. 아, 예. 본색이 드러나니까. 그렇지. 이제, 본색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나를 씻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이제 공작을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작을 했단 말이야. 공작을 했는데 난 반드시 북한의 통전부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 저는 120% 봅니다. 아니 목사님 상식적인 논리죠 저 목사님 거야. 예. 화가 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정보기관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뭐 군의 정보사든 또 방첩부대든 우리가 진짜 제 몫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재형 저 정도 되면은 북한에 저렇게 자주 갔고 저런 말들을 하고 와서 이런 걸 했으면은 저 친구는 벌써 제가 보기에는 뭐 10여 년 전에 이미 딱 그게 리스트에 걸려가지고 그럼요. 포섭돼 있는 거 네? 완전히. 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국정원이 다 무너졌으니까. 뭐 사실은 진짜 국정원이 무너졌잖아요, 목사님 말처럼. 무너졌어요. 아니 간첩에서 장악된 국정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최재형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도 아마 폐기됐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 그 검찰에서 이 또 다른 방향으로 최재형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 거라 방공법 위반, 보안법 위반 예. 들어간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이 그 김건희 여사한테 뭐 댓글 주고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청와대 용산을 점령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예. 북한의 의도 아닙니까? 예, 이게 예. 거의 의도인데 지금 청문회에 불렀단 말이에요. 네. 이 최재형이를 지금 국회 192석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면서 최재형을 불러가지고 최재형한테 계속 말할 기회를 유도하는 거야. 근데 그 말하는 중에 정광훈 목사 얘기가 나왔어. 아 거기서요? 어. 예. 나왔고 최경희가 또 어제 김문수 그 JTBC 뉴스요.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이 지명이 되니까 예.
다음에 문체부 장관은 정가은 목사가 할 거라고 그래요. 개혁신당에서 그렇게 비난했죠. 아니 다음- 그러니까 아니 예. 개혁신 JTBC에서 뉴스로 아예 나왔죠. 예. 아니 그 좌파 정당에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럼 내가 문체부 장관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목사님 목사님의 영향력이나 이런 걸 하면은 예? 대통령으로 뭐 비교해야지 어디 문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최재형이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일국의 국회의원이면 공인입니다. 공인이 국회에서 또는 당에서 이 공중파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뭐 물론 뭐저 3에서 뭐 향기 나겠습니까만은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짜증 나게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지금 이제 뭐 탄핵 때문에 저 야단이 나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뭐 건전한 국민들 대다수는 정말 탄핵이란 것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 김학성 교수님 뭐 저 부학자시니까 이 탄핵이란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길로 가도록 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맞습니다. 예. 이 지금 저놈들 지금 그 탄핵 막 하고 뭐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탄핵거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야단을 지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입법 폭거로 해가지고 국힘당에서 예? 더불어민주당 뭐 왜 그렇게 공격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은 사실처럼 느껴지듯이 여론과 모든 신문 방송이 저것만 자꾸 하니까 뭐 국민들 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왜 제대로 가지 않는지 참 화가 나 죽겠습니다. 그 저도 그래요, 목사님. 보면 그 뭐 JTBC건 개혁신당이건 간에 목사님을 예컨대 뭐 문체부 장관 운운하는데 목사님을 저희가 띄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 장관 운운하려면 우리 저 황 장로님이나 또는 우리 저 이동호 장로님 같은 그 레벨에서 장관 그건 괜찮아. 김학성 법무부 장관 뭐 우리 이 정도는 저 괜찮지. 목사님이 그 국민혁명 의장이고 한기총 대표정을 지내고 2019년에 시국선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린 지도자잖아요. 그렇지. 그걸 갖다가 무슨 장관 운운하고 떠들어. 비결 외도 자식 똑바로 하지 못하고 아니, 근데 말이죠. 그게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 전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야 협치는 이제 끝났다고 판단하고 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탄핵하려고 하고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제대로 지금 국가 권력을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이진숙 내세웠고, 그 다음에 김문수 내세웠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정당한 그 권력의 실은 방어인데 이거를 지금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우로 몰아서 우리 국민들과 윤석열